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FAT 1급의 두 번째 메뉴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좀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일단 열어주시는데, 만약에 나갔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프로그램 화면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네, 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1강에서 구로유통이라는 회사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코드에서 이제 구로유통이 불러올 거예요. 자,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회사 안에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할 건데요. 자, 회계 전체 모두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보실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전표 입력이고 전표 입력이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죠. 분계하는 거니까. 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바로 입력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메뉴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왼쪽 메뉴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전체를 눌러 놓은 상태예요. 전체. 근데 아래쪽 하단 부분에 이 자산이라는 메뉴를 조그맣게 내려놓으시면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산, 그 다음 부채, 그리고 자본. 요 세 가지가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죠. 재무 상태 우리가 BS라고 많이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들인데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이제 비용이 분류되죠. 근데 수익 중에 가장 대표가 매출이죠. 비용 중에 첫 번째 비용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매출 원가죠. 그리고 판관비가 들어가죠. 자, 기타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조는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제조 원가를 분류해 놓는 건데 우리는 제조 원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FAT 1급은 상기업이죠. 제조업이 아니라 상기업은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라는 항목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코드가 뭔지는 설명은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도급을 하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 보는 메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전체 메뉴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산 안에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는데 그 유동 안에는 당좌랑 재고가 있었고 비유동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요. 자, 이 중에 나는 만약에 난 재고자산을 한번 그냥 바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마우스로 이 재고자산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부터 재고자산만 보여요. 자, 막대기 잡고 쭉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 재고 자산만 화면상에 뜨는 거죠. 다시 만약에 난 유형자산 보고 싶네? 그러면 유형자산을 클릭하면 유형자산이 정렬돼서 화면에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타 비유동 궁금하다. 기타 비유동. 우리 공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이 어디로 분류되는지를 공부했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거나 프로그램 들어가서 빨리 보고 싶을 땐 이렇게 누르면서 보시면 돼요. 다시 열어볼게요. 자, 부채로 가시면 유동부채. 자, 얘네들 1년 안에 만기 도래되는 애들. 비유동 부채 1년 이후에 만기 도래되는 애들. 요렇게. 자본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금만 보고 싶다. 자본잉여금이 보고 싶다. 이익잉여금이 보고 싶다.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런 식으로 계정들이 분류되어 있고요. 자, 매출 한번 눌러볼까요? 매출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이제 상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매출을 일으키는 계정 과목은 유일하게 한 개일 거예요. 그게 상품 매출이죠. 매출했다가 취소하거나 할인받으면 차감하는 계정을 재고자산에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걔네들이 요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자,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원가. 우리는 이제 상품을 매출하는 기업이니까 상품 매출원가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판관비 메뉴가 급여부터 해서 쫙 밑에 있죠. 이게 눌러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전체 메뉴 누르시면 다시 모든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창이 열렸습니다.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은요. 메뉴를 한번 전체적으로 눌러보면서 이 메뉴가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계정 과목의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까만 색깔도 있는데요. 빨간 색깔은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막 눌러보세요. 클릭이 안 되죠.
근데 여기 106번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기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난 이 이름이 싫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메뉴가 들어가죠.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제가 지금 입력한 걸 저장이 돼 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잘못 넣었네. ESC. 한번 눌러볼게요. ESC 합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빨간색 계정 과목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까만색 계정 과목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코드는 바꿀 수 없고요. 이름이 등록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기예금에다가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고요. 요게 자, 요거는 계정 과목. 이거 빨간색. 요거는 계정 과목. 아래는 적요예요. 적요는요. 어떨 때 쓰냐면 정기예금에다가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가니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두 개가 뜨는데 이런 거야.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떠한 내용의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내용도 등록하는 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 적요가 매일매일 동일한 거래가 일어나면 아예 그 적요, 내가 넣고 싶은 내용까지도 등록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정기예금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 해약했을 때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 만기 때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 아니면 입금이 돼서 보통 예금으로, 당좌 예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래, 이런 식의 내용을 세팅해 놓는 메뉴인 거죠. 그래서 메뉴를 닫고 요거 메뉴를 닫아 놓고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에 갖다 놓으면 아래쪽에 적요가 바뀌죠. 여러분 계정 과목마다 그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내용들은 다 다를 테니까 단기 대응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가. 그래서 아래쪽에 적요도 같이 등록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목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눌러놔 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등록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할 게 뭔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싫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이름과 관련된 적요가 등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적요도 내가 새롭게 등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써던 계정 과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계정 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써 있는 것만 무조건 써야 되거나 안 쓰는 계정 과목은 절대 못 쓰거나 등록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수정이 가능하고요.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조금 더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한 번쯤 봐야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좀 가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814번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에 대체 적요 4번에다가 인터넷 요금 카드 결제라는 걸 등록하래요. 그러면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이 뭔지는 아는데 그 통신비가 자 이제 열어볼게요. 여기 이제 갔어요. 자 814번의 통신비래요. 814번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코드가. 그러면 통신비를 어떻게 찾지? 자 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놓고 통신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F. 조회하는 키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 누르고 나서 여기서 통신비 하고 이제 엔터를 쳐볼게요. 통신비로 지금 찾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통신비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814인데 지금 514가 있네요. 뭐지? 514 아닌데? 그럼 어떻게? 다시 가야 되겠죠? 다시 찾기. 찾기 다시. 614? 다시 찾기. 714? 다시 찾기. 드디어 왔네요. 814. 자,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코드가 많은 이유는요. 회계 처리할 때 이 통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 부서에서도 통신비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500번대도 뜨고요. 600번대도 있고요. 700번대도 있고 800번대가 있어요. 코드가 이렇게 네 가지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800번대라 그랬잖아.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분류되어 있는 코드 범위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원가 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조기업은 제조 원가 코드인데 우리는 상기업의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형식의 코드를 사용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얘를 써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막 통신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많은 이유는 어떤 회사가 이 통신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코드 범위를 다르게 주기 때문이에요. 800번대 판관비를 찾는 방법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럼 제가 잠깐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F를 누르고 통신비를 막 찾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찾았어요. 자, 다시 닫아볼게요. 전체 버튼 누르시고요. 만약에 문제 중에서 814번이라는 코드를 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정 과목 코드 체계 범위 중에서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814를 코드를 찍어요. 814 이렇게 찍으면 814를 바로 그냥 지가 가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제가 514 찍으면 바로 가요. 620 찍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520 찍으면 바로 가요. 코드를 찍으면 코드가 입력되는 건 아니고요. 코드를 찾아가요. 바로. 너무 빨리 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코드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주면 바로 입력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은 이미 있는 거죠. 지금. 통신비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통신비 중에 아래쪽에 적요가 현금 적요도 있고 대체 적요도 있는데 이게 왜 적요가 현금 적요가 뭐고 대체 적요가 뭔지 그거는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연결을 해드릴 거야. 지금은 설명해도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일단 적요를 입력하는 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정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다가 등록하라고 그랬냐면 대체 적요 4번에다가 등록하래요. 대체 적요 4번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죠. 대체 적요 여기다가. 선생님 3번은 없는데 4번 어떻게 냈나요? 그냥 4번을 넣으시면 돼. 4번 넣을게.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번 없는데 4번을 왜 넣나요? 그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만약에 3번을 내가 나중에 넣는다. 3번을 넣었다. 이게 넣었다. 나중에 이렇게 넣고 나면 알아서 3번은 나중에 위에 붙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위로 붙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잘못 넣었으니까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 연습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잘못 넣었네요. 자, 갖다 놓으시고 삭제 버튼. 네. 그럼 3번 날라가죠. 자, 적요 등록은 그냥 주어지는 범위에 4번이라는 번호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4번에 넣었는데 대체 적요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대체 적요 칸 4번에 주어진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새로운 계정 과목을 등록하래요. 852번에다가 차량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구분은 경비로 등록을 하래요. 지금 여러분 852번이라는 코드를 줬죠? 자, 그럼 여기서 852를 일단 찍어보세요. 자, 852로 가니까 방금 전에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좀 생뚱맞은 이름이 걸려있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이상한 이름이 걸려있죠. 자, 이건 비워두었다.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잖아. 그치? 비워두었으니 네가 설정해라 라고 비워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마우스를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 차량 리스료를 그냥 입력하시면 돼.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요. 자, 오른쪽 넘어가면 구분을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구분이 경비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래요. 경비. 우리가 차를 리스했을 때 차량 리스료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고 싶은 거죠. 이 회사는. 그럼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야. 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럼 과목이 852번으로 들어갔지요. 자,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차량 리스료라는 계정 과목도 등록하고 적요도 넣으시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적요 1번에다가 이렇게 땅땅땅 딴딴딴 넣으시고 대체 적요도 하나 넣으시오. 그러면 1번 하나 넣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연습이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을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잘못 넣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지금 적요 입력하는 걸 손으로 많이 수행해 보세요. 끝. 자, 삭제 안 할게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넣어놓으셔도 돼. 막 연습하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연습 이런 식으로. 여러분 프로그램이니까
실제 시험 볼 때만 이런 식의 장난치는 걸 안 하시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138번이라는 전도금의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얘는 수정을 하래요. 138번 또 찍어봅시다. 1, 3, 8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자, 지금까지 해보니까 전도금이라는 이름이 싫은가 봐요. 소액현금 바꿔보세요. 왜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 왜냐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마우스를 요 아래 갖다 놔봐요. 알겠네. 전도금이 빨간색이었어. 까만색은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빨간색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럼 빨간색은 안 바뀌는데 왜 문제를 냈냐면 문제를 일부러 낸 거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 빨간색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한 번 찍으셔야 돼. 두 번 찍으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전도금에다가 커서를 올려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찾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이렇게 저 눌렀습니다. 티가 안 나죠? 자, 누르시고요. 갖다 놔보세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적색 계정 과목을 억지로라도 여는 방법이야.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더 이상 얘가 또 입력이 안 되죠. 막혔어요. 또 열어봐요. 컨트롤 키 F1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ESC 하면 저장은 안 돼요. 자, 요 기능 키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하시면 빨간색 계정 과목이 열립니다. 그러면 수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 위에 이제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예제를 같이 풀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계정 과목의 코드, 계정 과목의 이름, 그 계정 과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용할 거다.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죠. 근데 이 관계가 뭐지? 자, 오른쪽에 네가 쓰니 표준 코드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중에 당좌 자산을 한번 누르고요. 외상 매출금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여러분 외상 매출금 중에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그 일부가 대손 처리가 발생돼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잔액 한도 내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 걸었던 것도 있었고요. 결산 때 대손과 관련된 충당금 보충할 때 대손 상각비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다 놓고 잠깐 커서를 놓고 이렇게 놓고 조금 밑으로 갈게요.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받으러움의 충당금 각각의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얘를 계정 과목은 종류가 많지만 그 계정 과목의 코드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 대손 충당금은 차감하는 계정이죠. 구분이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감을 해. 근데 누구를 차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차감하냐면 그게 관계 코드가 해주는 거예요. 108을 차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108은 누구죠? 얘죠. 얘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이 대손충당금이 위아래로 같이 붙어 있죠. 109번이라는 코드는 108을 차감하는 충당금 코드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받으러움도 채권이니까 받으러움도 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얘와 관련된 충당금 코드인 거죠. 이렇게. 얘 또 충당 차감해요. 누구를 차감하냐면 얘는 110을 차감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충당금은 외상매출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받으러움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의 차감계는 되게 중요하고요. 누구랑 관계 있네. 이 관계 코드가 모든 걸 결정지어줘요. 그래서 여기 구분 코드를 지금까지 예제를 풀었을 때 다 일반이었죠. 또는 차량 유지비는 그냥 경비라고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이 관계 코드를 설정하는 이 차감 계정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관계 코드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나는 얘를 깐다. 난 얘를 깐다. 이런 식의 기능. 그럼 얘만 그러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거요. 우리 유형자산 눌러볼까요? 자, 유형자산 누르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구축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다 관계 코드가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했죠. 비상각이었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안 했죠. 임시계정이니까. 그래서 구분이 그런 걸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건물은 상각을 해요. 근데 건물 밑에 누계액이 얘를 차감하죠. 201을 관계한다.
차감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에서 사실은 뭐 입력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활용해서 입력할 때 코드 체계를 가지고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많이 보는 게 또 공부의 한 방법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요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관리 체계를 볼 건데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면 관리 항목이라는 게 메뉴가 하나 떠요. 요 관리 항목은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그때 연결을 지어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방법과 그리고 각각의 계정 과목 밑에 적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등록을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기 문제를 푸시면서 적요 등록 메뉴를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 메뉴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이 메뉴를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면 시험 볼 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중에는 유동자산의 당좌랑 재고가 있다. 우리가 외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실 때는 들어와서 눌러서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자본 같은 경우는 확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하면 끝이 없이 많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적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키 중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는 메뉴는 기능 키를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